이렇게 어떤 걸 원리 드로잉 같은 거 하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를 만들 때 뭐 참고한 도서가 있냐, 이 질문 진짜 많았거든요. 얘네들도 무료로도 자연스러운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다. 근데 나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지 미술 치료사가 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10년 뒤에 이런 나도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3년 아꼈다? 그러니까 이거 기반으로 너는 더 많은 걸 해봐. 20대잖아. 20대인데 우리 드로잉을 만났다. 그러니까.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학생 그래도 없잖아요. 나 이 말 듣고도 바로 하지 말고 그게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저 혼자 비디오를 찍게 됐어요. 오늘은 한번 메일 한 번만 좀 읽어줄래요? 네. 제가 한번 메일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비 미술학원 창업자 청년입니다. 유튜브 보고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기 위해서 연락드립니다. 하고 메일 주셨어요. 네. 우선 유튜브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 예비 창업자에게 너무 유익한 동영상이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가치관에 있어서 너무 잘 맞아서 모든 동영상 찾아보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가르쳐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원리 드로잉도 아직 구입은 못했지만 구입하게 될 때 빨리 보고 싶은 생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점점점 제가 학생이라 가격 부담이 있어 그동안 다른 걸 준비하고 있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어떤 걸 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저는 미술 프로그램을 짜서 도서관에서 소규모 강의를 진행 중이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아직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재미있게 실력이 느는지 궁금해요. 재미있게 실력이 느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원리 드로잉을 만드시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어떤 걸 알아보셨는지, 어떤 걸 공부해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동안 준비하셨던, 공부하셨던 기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리 드로잉을 접하기 전까지 보셨던 자료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아동미술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에너지 받고 많이 가르침 받고 갑니다. 감사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질문이. 근데 진짜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21살 때부터 애들 가르치는 거 시작해가지고 쭉 해온 사람으로서 그때 이제 막 이것저것 다 서칭을 하게 되죠. 뭐 책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 서칭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지름길을 알고 싶으니까 어떤 책을 참고하면 좋을까? 어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진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참고했던 책이나 어떤 워크플로우에 대한 거나 뭐 학원 경영에 대한 거나 또 미술 교육에 대한 거, 서비스에 관한 거, 전체 이 학원을 꾸려가기 위한 거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책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이렇게 꼽아가지고 말을 하려면 정말 저도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책 목록을. 제가 책을 스스로 리뷰해놓은 제 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싹 리뷰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한다 하면서 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원리 드로잉에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걸 질문을 주셨으니까 요거랑 관련돼서 제가 딱 생각나는 그 리뷰 노트를 찾아보지 않고도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원리 드로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있고 공부하시는 그 로엔펠트라는 미술학자가 계시잖아요. 미술 교육학자. 그분의 인간을 위한 미술 교육? 그 책을 일단 기반으로 많이들 깔고 공부를 하세요. 보통.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애들의 드로잉이 발달하는지에 대한 미술 교육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그 로엔펠드의
인간을 위한 미술 교육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엔펠드라는 분은 심리적인 접근이랑 그 다음에 미술 발달에 대한 접근이랑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미술 교육을 아이들한테 해야 하나를 그 시대의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아이들 교육이란 아이들 미술 교육이 아동 미술 교육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동이면 아이를 일단 알아야 되죠. 아이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미술은 뭐예요? 미술은 또 너무 길어지나? 이러면? 아니 괜찮아. 미술은 이거는 스킬이고 그쵸? 그 우리가 보는 미에 대한 어떤 기준과 그리고 그거를 미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스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미술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은 또 교육학이 따로 있잖아요. 원래는 교육학이 따로 있는데 아동미술 교육은 이렇게 사실 많은 부분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동이랑 교육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아이들을 마음을 알려면 아이들의 수준을 알려면 그럼 발달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런 심리적인 접근이나 발달적인 부분도 심리적인 접근이랑 같은 거죠. 인지 발달 단계나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요런 거를 깔고 하지 않으면 사실 아동미술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은 그냥 애들이랑 원활하게 미술 교육을 하려면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나요? 그럼 심리적인 거 알아야 되잖아요.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심리학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삐아제 이론을 공부해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인간을 위한 미술 교육 이 책이 되게 구하기가 힘들대요. 그죠? 그래서 그 구하는 팁은 나중에 그 링린 선생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보면 좋고 심리학자의 책을 보는 것도 미술이랑은 상관없지만 아이들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사실 필독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 미술 교육에 관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저서나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보면서 많은 부분을 그래도 공감했던 분들이 있는데 모두 이 심리적인 접근법으로 잘 풀어나간 그 잘하다 남아의 김민준 소장님이랑 그 다음에 아트 대표님이신 이동영 대표님의 이분은 저서도 있고 강연, 학회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저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아이들의 그 심리, 정서적인 부분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아이들이랑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하우에 대한 방법들이 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어떤 솔루션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엄마가 심리학을 공부하셨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제가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제가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얘는 이렇게 하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정말 수없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뭐 어떤 컨텐츠를 접했을 때 굉장히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맞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접근들을 같은 거에 공감하고 하면서도
조금 제가 갈증을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런 미술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졸라맨을 애들이 맨날 그린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얘는 항상 너무 대충 그려요. 하는 애들. 아니면은 약간 산만한 애들. ADHD가 아닐지 의심 가는 친구들. 뭐 이런 얘기. 자폐기가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구할 때 봐봐요. 지금 금방 들었던 것만 해도 ADHD, 자폐증 이런 것들 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미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2014년까지 그 집단 심리 치료처럼 아이들이랑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막 그걸 또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그 다음 또 그런 과정을 한 7주간의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거의 우리 엄마의 플랜을 짜줘서 받은 거에 내가 미술을 접목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만든 어떤 프로그램, 심리 프로그램이었어. 심리 미술 프로그램. 그걸 해서 전시까지 하고 아이들 영상에 담고 하는 그런 과정을 7주 동안 할 정도로 저도 이 미술 심리적인 접근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좀 산만한 친구들이 자꾸 찾아오고 저기 멀리서도 선생님 우리 애는 이런데 그때 그 무슨 센터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정말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우리 애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공부방에서 엄청 멀리서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기쁘죠. 얼마나 성취감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개선의 속도가 아니라 개선이 된 게 눈에 확 띄어요. 비포 애프터가 그냥 평범한 일반 친구들보다 평균적인 친구들보다 이 상태가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원래 이렇게 그리던 애들이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눈물겨운 발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감동해서 울기도 하고 너무 성취감도 느껴지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접근을 이제 빠져서 엄청 이렇게 하다가 전시까지 했어요. 그 7주간의 과정을 많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함께 했어요. 우리 빠삐용 선생님들이랑. 그래서 우리 너무 뿌듯하고 근데 결과물도 너무 좋고 이게 감동적이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진짜 칭찬을 많이 하시고 저기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하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고쳤던 애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도 고쳤고 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얘까지 내가 고쳤고 진짜 입에 물거품을 무는 친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집중을 하게 만들고 그걸 다른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개선하는 걸 보여주고 이런 경험을 쫙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제 이거 말고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어떤 애들을 가르치고 싶지를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것도 사실은 김민준 소장님이 어떤 강연을 하셨는데 내가 가르치고 싶은 타겟을 확실하게 정해라. 그분은 남아로 정하셨대요. 남자아이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잘 가르치고 싶나? 아니, 나는 좀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더 잘 그리게 해주고 싶고 그리기를 낯설어하는 친구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어른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친구 중에 미술 전공 안 한 친구들은 너 그림 어떻게 그려? 나 그림 어릴 때 진짜 못 그렸었는데 나 항상 못 그리는 애였어.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 일반인들을 어릴 때 조금이라도 그릴 수 있게 해주면 막 이렇게까지 손살해하는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나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미술적인 드로잉적인 솔루션을 나는 주고 싶지 이게 내 주업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심리 만약에 이게 나의 사명이고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였으면 저는 미술 치료 쪽으로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그래서 심리학 대학원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그게 없었어요. 엄마랑 그 부분은 좀 달랐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파서 더 하면 내가 너무 더 힘들 것 같고, 이만큼 그냥 했으면 나는 이걸로 됐고, 그냥 평범한 친구들,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 수치에 있는 친구들, 요즘엔 ADHD도 진짜 많잖아요.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그래서 일반 친구들이라 하기에도 솔직히 일반이 어느 일반인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진짜 눈에 띄게 산만하고, 아니면 진짜 누가 봐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눈을 못 마주치고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체 생활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많잖아요. 이 친구들 중에서 어려워하고 자신 없어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게 해주고 싶고, 나는 미술에 소질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소질이 없어서 우리 아들도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어느 정도, 야, 미술 그리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나는 그리기에 대해서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릴 때 이걸 쌓으면은 분명히 어른이 돼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어릴 때 경험이 너무 중요하고, 어릴 때 피아노 해가지고 칭찬받은 친구들은 나 어릴 때 그래도 피아노 어릴 땐 되게 잘 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도 어릴 때 받은 칭찬으로 계속 그래도 나 어릴 때는 좀 그림 그리기 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다 어릴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어른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또 잘 그리는 친구들이 이거를 잘 발달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드로잉적인 능력을. 왜냐면 이건 또 입시랑도 관련돼요. 제가 입시를 예고가 나와서 디자인 입시를 하면서까지의 어떤 그런 제대로 딱딱 발달에 맞게 뭔가 이렇게 딱 잘 진행해서 입시까지 되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수채화를 했다가 갑자기 이거는 많이 그려서 익히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창의성을 요구하는 디자인 대학에 입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입시를 할 때. 이게 너무 결이 안 맞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그럼 디자인 입시가 그러고 나서 계속 성행을 해서 지금은 디자인 대학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디자인 대학을 위한 어떤, 다시 내려가서 그러면 아동으로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스킬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그다음에 미술적으로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일단 아동미술 교육을 알려면 교육적인 부분, 교육학을 공부를 하셔도 좋고, 사실 좀 학문적인 세계라 재미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게 기본이니까. 저는 근데 차라리 엄청 베네핏을 받았던 게, 엄마가 교육학 전공을 하셨고 심리학 박사과정까지 하신 분이라 엄마한테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준 어떤 자료들도 읽은 것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어려운 책을 보지 않아도 저는 그런 엄마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베네핏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베네핏을 어떻게 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이런 책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심리랑 관련된, 아동 심리, 아동 발달과 관련된 그런 책이 있으면은 그런 걸 다 미술적으로도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아까 그런 심리적인 책들, 로엔펠드의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그 다음에 이동영 대표님 저서, 그 다음에 김민준 소장님은 책이 최민준. 아까도 최민준이랑 한 거 아니야? 성하지. 어떻게? 정정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최민준이셨어요? 네. 나 계속 김민준이신 줄 알았네. 최민준 소장님의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가 됐으면, 이제 잠깐만, 나 갑자기 당황해서.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해야 하냐 하면은, 일단 그런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런 거에서 일단 애들을 제대로 알고 어떤 게 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부분에서는 뭐 프랑스의 교육법, 그다음 자기주도 학습 교육법,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많이 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지? 왜 이렇게 교육하고 있지? 또 애들이, 나는 스스로 자기들이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그릴 수 있지?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그런 책들, 교육서들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합쳐놓은 거는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이걸 보면서 아이들을 알고 엄마한테 뭐 교육학에 대한 걸 배우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서적으로 좀 보충을 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교육하지? 다른 걸 찾아봤던 이유는 미래의 교육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면 이 로엔펠드라는 사람도 엄청 과거의 사람이고 그런 정리된 교육학의 책들, 삐아제 이런 사람들도 엄청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교육을 할 거면 이왕이면 애들이 컸을 때도 유효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애들이 살 시대랑 또 다른 거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나라의 선진국의 교육 그리고 뭐 자기주도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선 교육이다 보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찾아보게 됐던 거죠. 그래 근데 이걸 합쳐놓은 건 진짜 없었으니까 이거를 독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걸 원리 드로잉 같은 거 하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를 만들 때 뭐 참고한 도서가 있냐 이 질문 진짜 많았거든요. 원리 드로잉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도서가 있으시면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거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도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어떤 거에서 뭐 팁을 얻었다 이런 것도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진짜로 없어요. 왜 안 알려드리고 싶어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없어요.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생각은 했어요. 사실 내가 아직 그거를 못 찾았을 뿐이지 혹시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는 생각은 솔직히 파일을 내기 전까지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제보되지 않았어요. 제보되지 않았고 특허를 진행하는 거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되게 기특한 거였더라고요. 어쨌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없으니까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냐 물어보신다면 아동과 교육학에 대한 거, 심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일단 기반으로 다져 놓으시면 훨씬 좋을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나는 그래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이 아프고 이런 친구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에서 제가 2014년에 그 심리 전시회를 끝으로 이 프로젝트를 끝으로 블로그에서 모든 그 힐링 드로잉 관련된 자료를 삭제해요. 왜냐면 나는 앞으로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을 거다 라는 다짐이었어요. 나는 그리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자신감 없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그릴 수는 있다.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 나 그래도 어릴 때 그리기 좀 했는데 어렵진 않았는데 이런 친구들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잘 그리는 친구들한테 입시까지 하면서까지 얘네들도 무르르 자연스러운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다. 근데 나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지 미술 치료사가 되고 싶진 않다는 게 정말 확고했기 때문에 이거 다 지우고 요것만을 위해서 집중하기로 해요. 그리고 대신 이건 어디 가지 않았어. 교육학과 아동을 공부했던 이 심리적인 접근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을 내가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올려놓으니까 이 보통의 친구들은 식은 죽 먹기예요. 사실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 완전 되죠. 난 이런 애들도 했는데 이런 애들이 일단 자신감부터가 다르고 얘네한테 썼던 방법을 쓸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정도가 약할 뿐이지. 어쨌든 얘네랑도 그런 기싸움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꼭 이게 아이들 마음도 있고 어른들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또 어디 가지 않았어. 그래서 이건 너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나는 이걸 공부를 더 팔 수가 있었어요. 이 미술 교육적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2015년부터는 아예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 시작하고 이 부분을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때도 뭐 미술적인 부분에 대한 거 있었어요. 뭐 원리 드로잉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고 물어본다면 2011년, 12년부터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 파일에 운혜영 아이, 지호, 뭐 잔혜영 아이, 승민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아마 2011년, 12년에 수업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때부터 뭐 기초는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계속 발전돼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원리 드로잉이라는 게. 그치만 이제 요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10년 뒤에 이런 나도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로엔펠드의 어떤 이론과 어떤 유명하신 분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소개해드렸던 관찰 드로잉에 관한 그 책도 그렇고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배울 거, 이런 건 이렇게 풀어나갔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 말고 이거를 적용해보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술적으로. 특히 이 미술 드로잉적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찝찝한 구석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이 방법을 찾아야겠다. 또 그거 딴 거 보니까 또 여기도 이 방법이 나와 있지 않네? 찾아야겠다. 여기도 이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 찾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아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쭉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 합쳐서 만든 게 원리 드로잉이거든요. 사실. 그런 걸 다 해결하고 싶어서. 드로잉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해야 이런 걸 알 수 있냐, 아니면 할 수 있냐는 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많이 찾아보세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걸 말한 대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애들이랑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렇게 또 이걸 참고해서 해봤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놔요. 그리고 내가 그 솔루션을 찾아봐요, 한번. 그렇게 찾다가 찾으면은 진짜 어떤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찾았는데 찾으려고 계속 했는데 알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10년 이상 걸렸으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끝나고 나중에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해서 진짜 꼭 필요하게 되면 그때 원리 드로잉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이게 다 이래서 이게 완전히 뭐 한 몇 번만 읽어보면 진짜 이해가 쏙쏙 될 거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일수록 이거에 대해서 와 이렇게 솔루션이 풀리는구나 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의문을 최대한 많이 가져봐요. 내가 드로잉에서 어떤 부분이 막히지? 어떤 부분이 어렵지?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모르겠는데 생각해봐도 어디 찾아봐도 없네? 그러니까 이걸 합쳐놓은 거는 없었으니까 내가 찾았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미있게 실력이 늘게 할까요? 이 부분도 사실 재미있게라는 게 교육은 재밌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진짜 훈련만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단순하게 체육,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뭐 재밌어서 한다기보다 그냥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몸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도 재미가 있겠죠. 신기록 달성, 뭐 성취에 관한 부분도 재미가 될 수 있으니까. 원리 드로잉 파일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쵸? 성취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다 하고 아이들이 어떨 때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나 예시들이 쓰여져 있는데 어쨌든 성취가 재미든 단순한 흥미가 재미든 재미는 꼭 필요한 거예요. 교육에서.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면 애들의 수준을 결국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재미가 있어야 교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어떤 걸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애들이 진짜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게 발달 수준 이런 거는 다 심리적인 발달 수준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미술적으로 진짜 어떤 수준이 얘네한테 맞는 건지를 어떻게 뭐 애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단계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해 놓은 게 사실 없었어요. 다 로엔펠드한테 의지할 뿐. 이거 하나에 이제 의지하는 거지. 이 기준 말고는 드로잉의 어떤 수준이 맞고 얘네한테 어떤 발달 당에 맞고 이런 거를 좀 현대적으로 지금 현장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 게 사실 없었고,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애들한테 재미있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 뭐예요? 가장 일단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는 거여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처음 배우러 갔는데 막 전문가의 것을 나보고 따라 해보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수준에 맞으면서 하고 싶게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한데 초보자의 수준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재밌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실력. 그러니까 재미있게 실력이 늘면 진짜 최고의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력이라는 부분도 실력 어떤 실력? 뭐 추상적인 거를 잘 시각화해내는 실력? 아니면은 그리고 싶은 걸 잘 그릴 수 있는 능력? 아니면은 관찰을 잘하는 실력? 이 실력의 종류도 정말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아동 미술 교육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실력도 어떤 실력인지에 따라서 재미있게 실력이 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원리 드로잉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력을 드로잉으로 가져왔을 때, 드로잉 발달로 가져왔을 때 재미있게 드로잉 발달을 시키는 방법. 그게 사실 원리 드로잉이에요. 근데 원리 드로잉 파일 안에는요, 이 실력을 발달시키는 단계가 나와 있어요. 단계. 어떻게 해야 이 드로잉 부분에서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발전시켰을 때 어떤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가를 스페셜 친구들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 뭐 그 친구들 그림 말고도 지금 우리 프리미엄 클래스, 스페셜 클래스 친구들의 수업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안에는 어쨌든 실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재미있게는 이 부분은 이 원리드론 파일에 이런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교육학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한 50%, 70% 정도 되죠. 뭐 이거 시시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 수준과 이 아이들의 마음과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게 한 70% 정도 될 거예요. 70%. 왜냐면 나는 이 실력의 단계, 원리 드로잉에 관한 이 코칭 법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것만 해서 간략하게 해가지고 싹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려워졌던 게 뭐냐면 제가 파일을 만들면서 결국 이런 심리적인 접근과 교육적인 부분과 이거를 이거 없이는 이게 교육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례도 꺼내고 다 정리했던 거를 다 꺼내가지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의 검수도 받아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리 드로잉 말고도 이제 뭐 다른 것들도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원리 드로잉이 제일 기본이어서 제일 제가 힘을 많이 줘서 제일 많이 파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한 거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나니까 이거를 파일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러면 채색은 어떻게, 구도는 어떻게, 이거 원리 어떻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파일을 또 만들면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자격증만 오픈 안 하고. 근데 그거를 만들게 되면은 이거를 애들의 이런 70%의 이 애들의 마음과 이런 정서적인 부분과 미술과 연결된 부분 있죠. 이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은 그거 배워도
어차피 다시 요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격증반으로 애들이 성향이나 발달 단계나 애들한테 맞는 어떤 그런 재미있게 실력이 느는 요 부분을 뭔가 조금 많이 해결을 하고 나서 상급을 취득하신 사람들한테 그 다음 것과 그 다음 것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 적합한 것 같아서 사실 뭐 채색법 구도 뭐 이것저것 뭐 할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 자격증만을 굳이 먼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뭐 졸라맨 자꾸 그리는 아이, 그다음 대충 그리는 아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ADHD나 자폐 증상이 있는 친구들 말고 그냥 졸라맨 대충 그리는 아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심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드로잉적으로 어떻게 심리적인 접근과 함께 드로잉적인 부분을 어떻게 했을 때 이게 효과가 되게 빨리 나타나는 것들을 사례로 이제 만들고 원리 드로잉 이렇게 단계로 나눠놓고 한 거니까 그런 이제 심적으로 엄청 큰 문제가 있는 친구들 아니면은 눈에 띄게 누구나 봐도 그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 말고 다른 일반적인 친구들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약간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의 마음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만지고 있지 않은 진짜 현실적인 아이들의 마음 있잖아요. 이거를 얘기해주는 애도 사실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없었어요. 예를 들면 청개구리 같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거 교육학이나 아동심리학에 나오나요? 청개구리 심리? 그런 거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팁인데 진짜 청개구리의 심보만 잘 활용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수업들 담아놓은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자주 나올 거예요. 아주 자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심오한 것들이 아니라도 어떤 교육학이나 이걸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심오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심리 있잖아요. 진짜 단순한 아이들의 심리 아니면 아이들의 마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떤 책을 통해서는 저는 해답을 찾지 못했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진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정리해서도 사실 따로 원래 세미나나 뭘 강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원리 드로잉 자격증반을 하면서 상급에 제일 주요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급을 하면서 요런 부분들을 최대한 직접 체득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이게 주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원리 드로잉 이 부분이 한 70이면은 원리 드로잉에 30을 합치면은 이제 이게 결과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드로잉 수업을 하면서 재미있게 실력이 늘게 드로잉을 업 시킬 수 있는. 근데 이거를 해서 여기도 이게 다 담기지 않는다면 나중에 뭐 또 더 유익한 게 있으면 또 따로 그 아이들 마음과 진짜 현실적인 그냥 엄청 심오하고 학문적인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너무 딥하지만은 않은 치료적인 접근이 아닌
그냥 평범한 친구들,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드로잉 교육을 아니면 수업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또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자격증만 해보고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을 테지만 다 담기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그런 거를 또 알려드릴 걸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 주신 대학생분 보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떨 것 같아요? 답변 된 것 같아요? 유료 강의 해야 될 정도. 아 진짜로? 내용이 심어야, 그러니까 내용이 알찬 거. 많은 거를 얘기해 주시는 내가 대학생이면 그 대학생분이면은 이거를 받았으면은 좀 제가 만약에 이 대학생분이었으면은 그러면은 책을 막 뭐 프랑스랑 뭐 자기주도랑 막 여러 가지 볼 게 많은데 거기서 어떤 빈 부분? 나의 풀리지 않는 부분?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고 의문을 많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완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빨리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하고 한 방에 싶을 하고 것 싶다. 같아. 좀 약간 학자 너무 스타일 오래 걸릴 거. 아니니까. 학구적 스타일도 아니잖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거 내 여동생 있으면 너 10년 고생해서 의문 갖고 이렇게 해봐라. 추천하지 않을 거거든. 야,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보고 그냥 싹 한 다음에 넌 더 할 수 있어. 이거 벌써 있잖아? 너 10년 이미 아꼈어. 13년 아꼈다? 그러니까 이거 기반으로 너는 더 많은 걸 해봐. 20대잖아. 할 수 있는 거지. 20대인데 원리 드로잉을 만났다. 그러니까.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학생 모르겠었어, 막. 이 질문 주신 대학생 분이잖아요. 응. 그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 이 강의 들으면서 응. 이해했고 근데 안 되겠네. 나 빨리 알바를 해서 그냥 저는 효율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못 참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공부하고 막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오래 걸릴 그래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 듣고도 바로 하지 말고 공부를 일단 해봐요. 맞아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해봐요.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내가 이게 답답해야 공부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더 많이 답답해 봐야 돼. 그래야 이거를 만났을 때 와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더 해보고 하셔도 상관없다. 어디 뭐 파일이 없어지진 않겠죠? 왜 이렇게 없어지진 불안하게 말씀을 그러게. 뭐 닫으실 건가요? 몰라. 아니, 다들 이유는 또 딱히 없고 하니까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여튼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거니 언제든 열어볼 마음의 준비가 됐다 하면은 뭐 이제 해서 하셔도 되고 자격증반으로 더 그 체감을 더 해보셔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최소 몇 년 이상 아껴 드린다고 제가 뭐 마케팅 문구 같은 데다가 쓴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정말 많이 뭐 솔직히 10년을 고민해도 못 찾을 수도 있죠. 맞잖아요. 자, 그럼 오늘의 비디오도 유익하고 즐거우셨길 바라며 공감과 많은 댓글은 좋아요와 댓글 마음속으로 댓글 달지 말고 이렇게 타이핑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원리 드로잉 자격증만 준비하느라고 이제 원리 드로잉 라디오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그래서 그 구독자분의 요거 얘기하면서 오늘 일단 비디오를 마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자고 말은 못하겠네요, 일단은. 그럼 안녕!
앞서서 지선 원장님이 얘기하신 우엔펠드의 인간을 위한 미술 교육이라는 책이 지금 절판이잖아요. 근데 절판된 책들을 구하는 방법은 사시는 지역에 그 도서관에 검색해 보시면 있기는 있어요. 네, 있는데 구해서 듣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거를 한 번씩 다시 읽어보려고 뭐 하면은 예약하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하기 조금 힘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소장을 하고 싶다거나 조금 하시면 국회 도서관에 우편 복사로 절판 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국회 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네이버에 거기에 가시면 메인 화면에 우편 복사 메뉴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 우편 복사 버튼을 누르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그 도서관에서 복사를 해서 제본해서 보내드립니다. 집으로 바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책뿐만 아니라 좀 좋은 책이 절판돼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다 하면 요 국회 도서관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 꿀팁.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에 배달이 되니까 사실 조금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